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현대물리학 2주째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3장을 지금 처음으로 시작하고 있는데 3장에서는 빛의 양자론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3장에 그래서 우리가 신소재공학에서 요즘 많이 사용하고 있는 LED라든지 태양전지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이런 소자들을 이용해서 빛과의 어떤 관계를 많이 연구해야 되기 때문에 또 개발을 해야 되니까 빛에 대해서 우리가 하게 되고요. 그 다음 그것이 양자화되어 있다는 것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불연속적으로 되어 있다. 곧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또한 어떤 양의 정수배대에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양자론을 처음으로 구체적으로 확립한 사람이 플랑크라는 사람인데요. 그래서 플랑크의 양자론을 우리가 가기 전에 지금 지난 시간에 스테판의 법칙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는데요. 예제 1번을 질문을 다시 하는 분들이 계셔서 온라인상으로 이제 톡을 통해 질문 다시 하는 분이 계셔서요. 제가 다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복습도 할게요. 그래서 스테판의 법칙이 뭐였냐면요. E의 토탈이라고 했는데 단위 진동수단 빛의 세기라고 보시면 되겠다. 그래서 그죠? 빛의 세기라고 볼지게요. 이것이 어떤 상수 곱하기 비례 상수 곱하기 스테판의 상수 곱하기 t의 사승이라는 이러한 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예제 1번에서는요. 태양의 표면 온도에 대해서 예측해보는, 그래서 뭐를 이용해서요? 디스테판의 법칙을 이용해가지고요. 스테판의 법칙을 이용해서 우리가 태양의 표면 온도를 재보죠. 그럴지게 예를 들어서 제가 어제 설명드렸는데 태양이 이렇게 있고요. 요 R의 sun, S의 반지름이 7.0 곱하기 10의 8cm이고요. 여기로부터 우리는 지구는 1억 5천만 킬로미터가 떨어져 있죠. 여기에 지구가 있을지게요. 지구가 있는데 이 거리가 지금 1억 5천만이니까 1.5 곱하기 10의 11cm입니다. 이때 태양으로부터 지구 표면에서 여기 표면에서 태양으로부터 나오는 단위 면적당의 일률. 자, 단위 일률이 뭐냐면요. 2의 토탈의 R이라고 하지. 왜 R의 거리에서 이것이 지금 뭐라고 주어지냐면은 1400W per 미터 제곱. 이럴지게 우리가 이 주어진 양들로 이거 시그마는 상수로 주어졌다 했죠. 앞에 페이지를 보시면은 시그마는 5.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 와트의 미터의 제곱에 마이너스 2승의 켈빈의 마이너스 4승 이렇습니다. 자, 이 상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표면온도 T의 S를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가정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여기에서 나온 단위 시간당 모든 나온 에너지는 여기를 크게 원구로 그려봤을 적에 요 구로 다
복사가 전달되어서 여기에 도달할 거다. 그런 가정을 세워서 그건 굉장히 합리적인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적에 그것을 수식어로 나타내 준 것이 우리 89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식인데요. 제가 써볼게요. E의 토탈에 어디에서 RS 태양의 표면에서의 이 토탈이 곱하기 4파이 제곱을 하면은 RS의 제곱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단위시간당 나온 전체의 에너지라고 볼 수 있고요. 이것은 어떻게 되냐면 이것이 이꼴이 제가 뭐라 그랬죠? 여기에도 통과하는 전체의 에너지가 똑같을 것이다. 그래서 E의 토탈에 R을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그 구에 해당하는 이 큰 구에 해당하는 구의 표면적을 적어줍니다. 그럴 적에 우리는 이제 이 식을 또 이렇게 바꿔볼 수도 있죠. 책에도 나와 있는데요. 책에도 나와 있는데 이걸 지울게요. 책에 나와 있는 두 번째 식 E의 토탈. 그 다음에요. RS는요. 요걸 남겨놓고 요로 넘기는 거죠, 그죠? E의 토탈 어디서 R에서 곱하기 4파이의 R 제곱에 4파이의 RS의 제곱이 됩니다. 4파이 없어질 것이고요. 자, 구하려고 하는 TS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여기서 이 스테파니 법칙을 이용을 해야 되겠다. 스테파니 법칙.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 T의 S, 자 바꿔볼게요. TS는 여기에 어떤 이 토탈의 RS가 될 것입니다. 자, 태양의 표면에서의 이의 토탈, 단위 진동수당 하여튼 일률. 그래서 우리가 이 식으로부터 T에 관한 식으로 꽂혀보니까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듯이 자 A의 시그마 A가 보통 우리가 완전한 합치라고 할때 E라고 했고요, 그죠? 그래서 시그마의 T의 사성이 우리가 여기에다 이게 지금 E가 되죠, 그죠? 그 다음에 R 제곱. 자, 다 써볼게요. R의 S의 제곱. 요것이 지금 여기에 해당하고요. 이것이 그 다음에 E의 토탈에요. R의 4파이 제곱이 된다, 그죠? 그래서 이것을 간단하게 하다 보니까 책에 지금 이 계산의 그 과정들이 잘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하는 학생들이 있어서 다시 자세하게 해드리는데요. 그래서 지금 내가 구하려고 하는 이 T죠, TS를 구하려고 합니다. 나머지는 다 주어져 있어요, 감사하게도. 자, 이거 없애볼게요. 그 다음에 T의 S의 사성은 어떻게 되죠? 그러면은 시그마 RS의 제곱분해요. E의 토탈에다가요. 자, R에서 지금 주어져 있죠, 그죠? 여기에. 그 다음에요, 여기 R 제곱이 된다. 그래서 여기에 시그마를 5.67 곱하기 10-8성을 넣고요. 그 다음 RS는 7.0 곱하기 10의 8성을 집어넣고 제곱해주고, 요거는 1400W의 퍼미트 제곱을 넣고 R 제곱을 해가지고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죠. 그 전에 책에 나와 있는 식으로서 이렇게 4성을 없애고 이거를 4분의 1성으로 해주고, 뭐 말씀드린 값들을 다 대입을 해서 이 계산을 해보면은 책에 나와 있는 계산한 식이 나와 있는 이게 5800K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했는데요. 이 흑체 복사의 비임의 법칙을 해보니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온도에 따라서 이게 우리가 빛의 색이라고 할 적이에요. 어떤 이게 람다라고 할 적에 이 온도에 따라서
흑체국 사이 커브가 달라진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좀 과장해서 그리자면은 온도가 또 낮아질수록 나오는 스펙트럼의 파장의 빛의 세기가 제일 큰 요 맥시멈의 파장이 장파장 쪽으로, 자 파장이 커지는 쪽으로 가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온도와, 자 온도가 예를 들어서 지난 시간에 이게 2000K였고요. 이게 3000K, 이게 4000도 K면서 앞에 그림을 보시면은 4000도 K일지에 제일 높은 파장이, 제일 높은 세기가 0.8 마이크로 정도 되는, 그 다음에 여기 1이 있을 거예요. 그죠? 이 정도 나온다. 그래서 이것들을 무슨 관계가 있겠다 했는데 아니라 다를까 람다 맥시멈, 즉 요 최고의 빛의 세기가 나오는 요 파장 곱하기 요 온도를 하니까 반비례 관계가 있더라. 2.898. 그 반비례 상수가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성 미터 켈빈이라는 거죠. 당연히 이 단위는 미터 켈빈이 될 수밖에 없다. 왜 그러냐니까 우리가 파장이라는 길이와 그 다음 온도라는 t를 곱해줬기 때문에 이 파장의 단위인 미터와 이 켈빈, 온도의 단위인 켈빈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이 이 그래프를 보시면서 집에서 대충 계산을 해보시면은요 굉장히 잘 맞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흑체의 스펙트럼 에너지 밀도를 이제 한번 볼치게요. 지금 페이지 90페이지를 하고 있습니다. 90페이지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우리 빈의 법칙이, 자 실제적으로 실험을 해보니까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빈의 지수 법칙들이 이게 있는데요, 이렇게 가는데, 자 다시 그려볼게요. 그림 3.5로 한번 보십시다. 보시면은 이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가는데요, 실험 결과들이요 빈의 지수 법칙이 여기에 가면은 장파장 쪽에 가서 점선의 커브와 요 앞에서는요 거의 일치합니다. 실험 데이터와 빈의 지수 법칙이라는 것이 이렇게 거의 일치하게 그려져 있는데 요 장파장 쪽에 가서는 이 점선 커브와 이게 맞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정이 필요하다. 이럴 적에 이 빈의 법칙이 어떻게 그려지냐면 U에 F의 T가요, 즉 진동수 또는 파장과 온도의 함수인데 이것이 A의 F의 삼성, F라는 것은 진동수라고 그랬습니다. 람다분의 C가 되겠다. 그죠? 파장분의 광속이 될 것이고요. 이럴 적에 E에 마이너스에 베타 F에 나누기 T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뭔가가 여기서 안 맞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안 맞기 때문에 불일치가 일어나죠. 그죠? 책의 그림을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보정이 필요하다. 뭘 만드는 데 있어서 빛의 양자론에 대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추진한 사람이 플랑크라는 사람입니다. 물론 플랑크 혼자 한 건 아니고요, 플랑크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같이 공동 연구를 한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책에 나와 있는 보면은 루벤스라는 사람도 기여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플랭크의 흑체 법칙이 거기에서 나오는데 U의 F의 T라는 이런 법칙이 C3성분이에요. 유명한 플랑크의 법칙이, 이걸 유도하지는 않겠습니다. H의 F의 3성,
그 다음에요 익스포넨셜에 여기 보면은 HF 나누기 K에 BT가 나오고요 마이너스 1분의 1이다 요런 식이 나옵니다. 자 그럴 적에 이 식하고 비교를 해보면요 F3성이 있고 그죠? 그렇게 되는데 요게 요 부분에 어떻게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요 요 A라는 것이 여기 자 H라는 것은 여기에 플랑크 상수인데요 플랑크가 알아낸 상수인데 대단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양자의 세계와 고전역학의 세계를 나눌 수 있는 굉장히 큰 플랑크 상수를 알게 된 H는 얼마나 작은가 보시죠. 6.6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4성 주울의 세컨드. 자, 이 주울 세컨드는 어떤 양의 단위냐면요. 각 운동량의 단위예요. 정확히 말하면 각 운동량 나누기 2파이를 해야지 각 운동량이 되는데 하여튼 그런 단위를 나타내고요. 아니면은 단위 진동수당 에너지를 나타낸다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 오더를 보시면 마이너스 34승이에요. 얼마나 작은가? 0을 쓰고 0을 34개 쓰고 나서 6이 나온다는 거죠. 그냥.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정을 해줄 건가?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써보면요, 여기에 93페이지에 나와 있듯이 이 식이 보면요, 어떤 높은 진동수 F가 큰 경우와 F가 작은 이런 경우에 영역에서 아주 앞에 식들을 작은 경우에 있어서 앞의 식들을 잘 일치함을 알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HF가요. 한번 보십시다. KBT보다 굉장히 크거나 같을 적에 즉, 이 KB라는 것은 볼츠만 상수인데요. 자, 온도와 주제 설치기에 F가 굉장히 크다. 그런 오진중수인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여기 지수에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웬만큼만 커도 1보다 엄청 이 예매성이 클 건데 이게 만약에 1보다 훨씬 크다면은 이거는 전체는 1보다 훨씬 클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E에 마이너스 HF에 그냥 KBT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형태로 가버립니다. 이거하고 비교해보면 베타라는 게 뭔가 알 수 있죠. 그죠? 베타라는 것은 H와 KB의 B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우리가 잘 수렴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 부분이겠다. 그죠? 이 부분이죠. 왜 그러냐면은 이게 지금 X축이 뭐라 그랬죠? X축이 람다입니다. 람다가 커진다는 말은 F는 작아진다는 거고요. 이쪽으로 간다는 말은 F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F가 큰 영역, 이런 영역인데 이런 영역에서는 점선하고 씨름하고 잘 일치하죠. 그죠? 그래서 이 영역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작은 영역으로 한번 가볼까요? 그래서 HF가요 KBT보다 작은 이런 영역에서는요 우리가 그러니까 나누기를 했을 적에 1보다 굉장히 작은 경우를 말합니다. 이런 경우는요 94페이지로 가보시면은 우리가 이 뒤에 이 부분이 어떻게 되냐면 지수 전개를 해가지고요 아시다시피 여러분들이 이거를 좀 공부하셔야 되는데 E의 X성은 어떻게 되느냐 책에 나와 있는 1 더하기 X 더하기 2 팩토리얼분의 X 제곱 더하기 3 팩토리얼분의 X 3제곱 이런 식으로 나가서 요게 HF 나누기 KBT라고 가르치게요. 요까지만 해주고 요 제곱 3성은 앞에 거보다 작다고 해서 그냥 무시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책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책에 이 식으로 됩니다. 2의 HF 나누기 KBT에
마이너스 1분의 1은 어떻게 되냐면 책에 나와 있듯이 1 더하기 HF 나누기 KBT 더하기 2 팩토리얼분의 HF 나누기 KBT의 제곱 더하기 이렇게 하는데 이것들을 무시하고 전체적으로 하고 마이너스 1 해가지고요 1을 없애줘요.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HF분의 KBT가 되겠다. 그죠? 이게 KBT 왜 그러냐면은 요거 분의 1이 되니까 그죠? HF분의 KBT가 된다. 그게 94페이지의 맨 위의 식입니다. 그것을 다시 이것을 여기에 대입을 시키니까네 책에 나와 있는 요것이 어디로 간다고요? 이거 어떻게 될까요? 책에 나와 있듯이 근사적으로 C3성분의 C3성분의 8파이의 F제곱의 KBT의 형식이 됩니다. 그래서 요역력이 되겠다. 그죠? 요역력이 되죠. 그래서 이 플랑크라는 사람이 이러한 법칙을 발견하고 보니까 우리가 실험치하고 아주 잘 맞아가는 이런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자, 이와 더불어서 에너지의 양자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게 되는데요. 우리는 보통 빛이 방출될 적에 아주 방출되는 그 광자의 에너지가 연속적으로 되어 있을 거라 생각을 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스펙트럼을 분석을 해봐도 이게 띄엄띄엄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연속적으로 이렇게 스펙트럼이 나와버리니까요. 근데 이제 이 플랑크의 이론에 의하면요, 플랑크는 역학적인 진동수, 즉 진동수가 F인 광자의 진동수 F인 이 광자에 있잖아요. 전체 에너지는요, 저희는 이 F에다가 H를 곱하면은 이게 뭐라고 그랬냐면 아까 했지. 에너지입니다. 에너지인데 그거에 정수배만이 되더라는 겁니다. 자, 이게 중요한 말인데요. 자, 그 말은 뭐냐? 1.2, 1.5, HF 이게 없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사람들은 근데 아마 뭐 0.3 HF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생각했을 건데 그렇지 않다. 근데 그런 것들이 책을 읽어보시면 나오는데요. 근데 사실은 고전적으로 볼 적에는요, 왜 연속적으로 볼 수밖에 없었냐면은 이 H란 양이 너무나 작은 양이기 때문에요. 아무리 큰 F를 곱해도 이거는 굉장히 작은 양입니다. 그래서 고전의 어떤 그런 개념, 뒤에 예제도 나오지만 고전적인 그런 시스템에 있어서는 이 F가 굉장히 작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충분히 크지 못하기 때문에 그 진동자 간의 어떤 그 변화, 그 에너지의 변화를 측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너무 작아서. 자, 너무 작기 때문에 측정하지 못하다 보니까 연속으로 되어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변화가 아주 작다. 우리가 측정할 수 없는 그런 범위보다 훨씬 더 작은 그런 변화라면 우리는 그냥 아마 연속적으로 변한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미지의 세계, 그러니까 아주 작은 세계에 가보니까요, 이런 즉 F가 굉장히 큰 그런 영역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영역에 가보니까 에너지가 이 HF가 우리가 측정할 만한 그런 영역이 되는데요. 실제적으로 해보니까 그래서 에너지가 1HF, 2HF 이런 식으로 될 거 아닙니까? 그죠? 2HF, 3HF 이래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에너지 레벨 간의 어떤 간격이 델타 E가요, 에너지의 간격이 HF가 되는 이러한 복사가 나온다는 건데, 이 말은 뭐냐면요, 1.5 HF,
2.3의 HF 이런 게 안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할까요? 예, 계속해서 조금 이따 계속해서 갈게요.